집기 오늘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아니구나 내일이네요. 내일 집기가 들어와서 집기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월요일부터 업무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매니저님들 매니저님께서는 우리 이제 인원이 많이 지금 이제 조로 구성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에 이제 기본 안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본 안내는 우리한테는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약으로는 무조건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규 환자나 퇴원 환자들 안내하면서 자동적으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건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항상 청구까지 하고 갈 수 있게끔 만나는 사람들을 유입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조별끼리의 팀워크도 중요하고 그리고 초반에 들어갔을 때는 12분이 한 번에 다 이렇게 우르르 서서 듣는 상황은 아닐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니저님께서 같이 좀 동행을 해주셔서 안내는 어떻게 기본 안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만 다음 조가 왔을 때 이렇게 인수인계 해주는 형태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교육을 시작할 텐데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랑 거의 동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맨 뒷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맨 뒷장을 보시면 CS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CS 관련 맨 뒷장에 두 번째 뒷장 보겠습니다. 여기다 지금 실사례를 넣어놓은 건데요. 우리가 이제 병원이라는 시장이 사실 뺏고 뺏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일부 보험 그 GA들에서만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GA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좋은 조건들을 병원에다가 제시를 하고 기존 업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해드리겠다. 이러한 싸움을 하면서 결국은 병원만 좋은 혜택이 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서 병원에 입점이 되면 잘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매출도 올리고 리크루팅 하는데도 좀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실수로 인해서 병원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사례에 관련해서는 이거 최근에 일어난 겁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이 AFG 내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휴를 맺은 병원인데 부천에 경기도 부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인천 옆에 여기에 이제 스마튼 병원이라고 저는 이제 병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병원 이름만 들으면 보통은 이게 척추변 병원인지 그냥 일반 종합병원인지가 딱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알게 되실 거예요. 심찬, 스마튼, 바른, 뭐 우리들 이런 거 다 척추병원들이에요. 병원 이름들이. 또 스마튼이라고 하니까 왠지 튼튼한 척추 같은 느낌이 들죠. 뿌리병원 이런 뿌리병원도 척추입니다. 뿌리병원도 척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척추 관절 이거를 척관병원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해요. 척관병원, 관척병원은 뭐냐면 관절 척추인데 앞에 뒤에만 바뀌었죠? 관절 척추는 관절 위주로 좀 많이 보면 돼요. 과들이 다 있지만 척관은 척추를 조금 더 위주로 보죠.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는 척관병원이 좋을까요? 관척병원이 좋을까요? 예? 척관이 좋습니다. 척관이. 관척은 이제 관절은 나이가 별로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척관병원이 좀 더 좋다. 비율은 보통은 7대3 이 정도 됩니다. 7대3 정도. 이 스마트 병원의 입점이 언제냐면 1월입니다. 1월 3일 잘못 적었습니다. 2월입니다. 2월이니까 들어간 지 한 달 됐죠. 한 달 됐는데 여기는 3명이 들어갑니다. A, B, C 근데 여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 남자 2명, 여자 1분이셨는데 여자분께서 이제 안내를 합니다. 저희가 상담을 할 때 보통 보험금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라는 질문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보험금을 일단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으면 죄송합니다. 자,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고객한테 좀 알려주죠. 그리고 받으면 얼마를 받는지까지 알려주는 게 좋아요. 왜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하는 부서가 있죠. 흔히 뭐라 그러죠? 보상과라고 얘기를 하죠. 보상과에서는 보험금을 알아서 많이 그냥 줄까요? 아니면 적당하게 주려고 할까요? 그냥 적당히 주려고 해요. 안 줄 수 있으면은 안 주려고도 하죠. 보상과가. 그런데 안내가 반만 됐어요. 반쪽만. 어떻게 반쪽이 됐느냐? 여자분께서 이제 원무과에서 사람을 이제 안내를 해줬습니다. 이분이 MRI를 해야 되는데 실비 적용이 되는지 보상은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러 왔어요. 52만 원의 검사비가 나왔어요. 근데 그 환자분은 실비 외래 한도가 20만 원이었어요. 20만 원이면 다들 아시죠? 약제비가 얼마라는 얘기죠, 이거는? 10만 원. 약제비 10만 원이라는 얘기죠. 10만 원. 보통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보험 상품이 5천에 30짜리인데 5천에 보통은 25만 원, 약제비 5만 원. 이게 제일 많아요.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외래로 온 거예요. 용어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드리면 외래는 통원이에요. 그죠? 외래를 통원이라고 하죠.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자, 이분이 통원을 하시는데 통원으로 와서 20만 원짜리 가지고 계시고 52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제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분한테 물어본 거죠. 우리 근무자한테. 보험 적용이 되느냐. 보험 적용되니까 검사 받으셔도 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분은 이거 검사 받아서 청구하면은 이거 다 보상 받나요? 다 못 받죠. 그럼 본인 부담이 얼마가 생겨요, 이분은? 32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이분은 우리 근무자한테 어쨌거나 보상이 된다고 들어서 한 건데 예를 들어 정확하게 20만 원 되고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라고 안내를 한다든지 또는 입원 처리가 돼서 뭐 한다라고 하면 보상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저만큼 발생이 됩니다라고 하면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그걸 뺀 거예요. 빼고 안내를 했고 이번 검사를 받았어요. 결제를 하고 다음에 병원을 그러니까 그날 이제 결제를 하고 참고로 청구를 하러 이제 온 건데 그분한테 보험 가입 권유를 합니다. 지금 치료받고 검사하고 있는 분한테 보험 가입 권유까지 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생각이 없고 다음에 생각이 있으면 올게라고 이제 간 상황이에요. 간 상황. 근데 그 다음에 와서 민원이 걸린 거예요. 왜냐? 일단 이분이 청구를 하고 나서 지급을 받는데 시간이 보통 하루 이틀 3일 걸리죠. 그걸 확인하고 이제 뛰쳐 들어온 거예요. 안대를 엉터리로 해줬다. 나 본인 부담금 이거 있었으면 나 고민했고 안 했을 텐데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 더군다나 나한테 보험 가입 권유까지 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병원에 민원을 걸기 때문에 항상 저희한테 와서 따지는 경우보다는 병원으로 다이렉트로 막 가버립니다. 원무과 쪽으로 과장이나 부장한테. 그러면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다 풀어드리는데 제가 가서 또는 우리 관리자분들이 가서 풀어드리는데 이런 거는 조금 힘들어요. 이런 상황들은 좀 애를 먹습니다. 결국 이건 제가 해결은 했지만 이런 부분들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나쁜 욕심은 버리자라는 내용을 쓴 겁니다. 욕심은 우리가 필요한데 건강한 욕심만 좀 갖고 하면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고 저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직업급수 변경해가지고 고지에서 구상 들어왔다는 얘기 드렸죠. 그것도 좀 비슷한 거예요. 유혹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직업고지 같은 경우에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지난번 교육 때 여기 자리 없으셨던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없었던 분. 지난 직전에 하나 둘 세 분. 요 자리 처음 보는 거죠. 자, 그럼 그것까지 안내를 드릴게요. 오늘은 CS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CS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프로모션 같은 부분이나 이제 시책을 할 때 어느 구간적인 금액들이 있잖아요. 주차 시책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죠? 합상 시책도 조금 다르기도 하죠. 프로모션도 걸리고.
근데 제가 이제 전에 이제 같이 일하던 우리 직원분께서 베테랑이었어요. 베테랑. 인천에 종합병원이에요. 인천에 사랑병원이라고 이제 병상으로는 400병상. 병원 용어 하나씩 짬짬이 제가 말씀드리면 400병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일단 누울 수 있는 침대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400병상은 자 400병상 이 인천 사랑병원에서 만 11년 근무를 했어요. 되게 오래 했죠. 이분은 꾸준하게 그냥 저희 그때 매출의 99%는 전부 다 손해보험의 보장성 보험만 팔아요. 유지율도 좋고 굉장히 성실하시고 나이도 조금 있으신데 안정감 있게 잘 하세요. 그리고 또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점심때 되면 식사하고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도 하고 내려오시고 하세요. 되게 어려웠는데 잘 극복을 하셔서 자리를 잡고 잘 생활을 하시던 굉장히 성실하고 또 직업에 자부심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이제 일이 생겨요. 어떤 거냐면 M사와 H사 손해보험의 M사, H사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메리츠가 있고 이건 흥국으로 했습니다. 흥국도 있고 현대가 더 유명하지만 흥국이랑 두 개를 설계를 했는데 고객이랑 퇴원 환자랑 상담을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퇴원 환자가 여자분이셨고 신랑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자분께서 퇴원하면서 아내가. 그래서 신랑 보험을 설계를 했는데 신랑의 직업은 화물 운전자, 화물 트럭 운전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손해보험에서는 직업 급수로는 상급입니다. 위험직이라고 하죠. 위험직. 1급은 비위험직, 사무직 이런 거죠. 그런데 이분은 상급이에요. 상급은 1급에 비해서 보장 금액이 커요, 작아요? 좀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1급에 비해서 비싸요, 저렴해요? 비싸요. 안 좋은 건 다 안고 있죠, 상급이. 근데 이분은 상급이라 상급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보험은 두 개로 중복이 아니라 중첩으로 이제 가입을 시켰는데 설계를 했는데 M사의 화물 상급으로 설계를 제대로 했어요. 근데 이 여자분께서 만족을 하고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집에 갔는데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내 주변에 아는 설계사가 있는데 그분이랑 얘기를 나누니까 보험료 차이가 좀 난다. 2, 3만 원 정도 더 저렴하다. 똑같은 보험에서 똑같은 보험인데 게다가 보장 금액도 더 크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안내해준 우리 그 FC 분이 권유했던 상품이 내가 아는 사람보다 비싸다 이거예요. 근데 보험 비쌀 수 있나요? 똑같은 내용으로 짜면 10원짜리 하나까지 똑같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 그분은 직업 급수를 1급으로 한 거예요. 다른 쪽은 1급. 그래서 사망 시에 3억인데 상급은 1억인 거예요. 금액 차이가 나요. 보험료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때 흔들립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어떻게 직업을 합니다. 상급을 1급으로 바꿔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착오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대필까지 해버려요. 대필, 사인을 대필합니다.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대필은 뭐 진단금을 받거나 실비를 타거나 문제되진 않아요. 문제 안 됩니다, 사실. 근데 어쩔 때 문제되냐면 사망 시에 문제가 돼요. 이분이 사망을 해요. 6개월이 안 돼서 돌아가십니다. 운전하다가 돌아가세요. 자, 흥국에서는 그냥 1억만 지급을 하고 보험 해지를 했어요. 1억 지급했어요. 메리츠는 3억을 고객한테 다 줬어요. 그리고 2억이 FC한테 들어왔어요. 구산. 근데 보증보험 얼마야? 보통 1,000만 원이잖아. 1억 9천이 남죠. 1억 9천을 보험회사 대리점주 전에 있던 대표가 안 씁니다. 안 해서 내게 돼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분이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속 꺼나가요. 회사에다가. 근데 이분이 이제 프로모션도 되어 있고 또 잘 상담이 됐고 이루어졌는데 이 다른 설계사한테 뺏기는 데 있어서 자존심이 허락치가 않는 거예요. 시책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안 된다. 특히나 대필까지 한 부분이라 이 대필은 보험회사에서 우리 편인 양 전화를 합니다. M사에서 우리 팀장님 항상 꾸준하게 열심히 해주시고 그러는데 솔직하게 저한테는 얘기해 주셔야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제발 저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저한테만큼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대필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내용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얘기 좀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내 편이가 아니고 일단은 유도신문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애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전화 관련은 뭐냐면 오타가 하나 있긴 하네. 우리 근무자 중에서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이 좀 잘 되고 자신감이 올라가고 고객이 쌓여서 월 수입이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같이 이제 막 어깨가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고.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통화를 수시로 이렇게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우리가 통화할 일은 있지만 뭐 짧게 한다든지 통화를 조금 이렇게 조용히 한다든지 조심하면 되는데 조심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거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때 상황은 이게 좀 오래된 얘기인데 그 카톨릭대 부천 성모병원이라고 있어요. 대학병원입니다. 커다란 병원이고 거기 로비에 그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서 통화를 하는데 전화기를 그때는 이 블루투스가 없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블루투스가 아니라 이렇게 대고서 전화 통화를 하시는데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랑 통화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 상황. 부천에 카톨릭대 병원에 있던 분은 당시에 2등을 하시던 분이었고 통화한 상대방은 매출 1등을 하던 분이었어요. 두 분 다 여자였고. 그러니까 둘이 통화를 하면서 그 업적 얘기들을 하는 거였습니다. 업적 얘기를. 여기 내용이 그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네. 업적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적나라한 얘기들을 나눴어요. 언니 이번 달에 지난달에 돈 많이 벌었던데 한 2천, 3천 이 정도 벌지 않았어? 나 이번 달에 1,000만 원 더 못 벌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전화 통화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화 통화를 할 때 보험금 청구를 하는데 환자를 앉혀놓고서 그 통화를 하던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녹음을 떠서 홈페이지에다가 올렸습니다. 아주 그냥 기절할 얘기죠. 그 얘기 제가 병원에 풀려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통화하는 거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적인 통화는 긴 통화라고 생각드시면 업무 외적인 시간이나 점심시간, 휴식시간 나가서 하셔도 되고 그런 부분 좀 조심해 달라는 거. 자, 이 CS 관련된 부분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보다 처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먼저 하는 겁니다. 겁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겁먹을 필요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기본적인 내용들이라. 세 번째, 스마트폰 이런 거는 너무 자주 보지 마시고 요즘에 또 PC로 깔면 할 수가 있으니까 주로 PC 쪽으로 하시고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그러면 무슨 뭐 게임하는 거 같고 유튜브 보는 거 같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조작 관련된 부분은 참고하셔서 보시고 근태는 기본이죠. 근태는 그 근태 관련된 것들은 늦지 않도록 엄수해 주시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 비어진다라고 하면 매니저님이나 관리자 지점장님한테 말씀을 주셔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근무자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조별로 나가기 때문에 한 명이 로스가 난다 하더라도 좀 대체할 수 있으니까 약간의 탄력성 그런 거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흡연 관련해서 이제 저도 흡연을 하는데 지금은 그나마 마스크를 쓰니까 조금 덜합니다. 조금은 덜해요. 근데 이제 흡연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약간 향수라든지 섬유 유연제나 아니면 가글 같은 부분들을
조금 하시는 게 상담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건 남자분들이 많이 그래요. 제가 이제 전에는 여성병원도 했는데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여성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산모들을 주로 만나거든요. 산모들을 만나면 보통 산모들 여자분들도 이제 담배 많이들 피시긴 하는데 임신을 하는 동안에 잠시 중단을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왜 남자 근무자가 계속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병원에서 냄새가 진동이 되는 거예요. 안 피는 환경에서. 게다가 그때는 마스크도 안 쓰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필요하다. 그 정도로만 넘어가겠습니다. 서류 관련 1번, 2번 이거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1번은 제가 실제로 지금 병원 사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산에 동국대학교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800병상짜리예요. 굉장히 큰 병원이에요. 대학병원도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있습니다. 보통 대학병원이면 3차로 아시지만 2차도 많아요. 근데 3차 의료기관이 되면 우리가 딱 봐도 여기 병원 되게 크다. 여기 진짜 큰 병원이구나. 그런 병원은 3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3차입니까? 3차. 여기 우리 여사님께서 근무를 하시는데 굉장히 절약 정신이 좋으신 우리 여사님께서 근무를 하셨어요. 이분도 굉장히 성실하신 분입니다. 정도 많으시고. 근데 이런 건 별개인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아끼려다 보니까 이면지 쓰는 게 생활화가 됐는데 그 이면지를 어떤 이면지를 썼냐? 전혀 관계없는 뭐 보험 가입 설계서 인적사항 들어가 있지 않은 건 뭐 쓰는 거는 괜찮겠지만 이분이 보험금을 청구를 한 서류, 주민번호, 의료 기록, 뭐 주소, 전화번호 나와 있는 초진 기록지라든지 진료비 세부 내역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면지로 쓴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거를 병원에다가 이 종이를 이렇게 있으면 종이를 이렇게 한번 접고 이렇게 접어서 안내장으로 꽂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다가 보험금 청구센터, 보험 청구하는 시간, 상담하는 내용들을 적어서 종이를 이렇게 끼워 놓는 거예요. 이 종이를 가져가서 보시라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종이를 딱 열었는데 여기가 그 내용인 거지. 이 종이 아끼려고 이걸 썼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거 이해돼요? 이거? 남의 거? 거기서 너 진짜 황당했던 건 그 서류 중에 주민등록 등본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섭죠? 무시무시하죠? 제가 이걸로 딱 전화가 와서 이걸로 굴려 들어가는데 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이거 수습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결국 수습은 그분은 그냥 바로 병원에서 하차하고 다른 분 교체였지만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금감원이나 경찰서에. 근데 이거는 그냥 이거는 형사 사건이에요. 형사. 우리가 민사가 있고 형사가 있잖아요. 이 형사에 저게 두 가지가 걸려요. 왜냐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들어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 하나는 의료법 위반으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진료 내용이나 기록들이 유출이 되는 건 안 되거든요. 두 가지에 걸립니다. 사직을 했습니다. 그분은 참고로 조심하셔야 된다는 내용,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제가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건 흔한 상황은 아니에요. 두 번째가 흔합니다. 두 번째가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식사를 가거나 퇴근을 하는데 업무가 바빠서 또는 불감증으로 인해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서류를 위에다 툭 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금 청구 서류 같은 경우를 툭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인적사항 다 들어가죠. 청구하는데 신분증, 통장 사본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그걸 두고서 잠깐 가든지 뭐 하든지.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가 잠깐 갈 수 있어요. 어디 화장실을 간다거나 뭐 하거나. 근데 이게 생활화가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그런 일은 없지만 놓고 갔는데 굉장히 정의로운 분들이 계세요. 살면서 보면 굉장히 자기 인생에 뭐 저게 도움이 되나 하는데 일일이 막 아니 누가 저기 무단투기 했냐 하면서 막 사진 찍고 잠깐 이렇게 커피 먹으려고 이렇게 막 비상등 켜고 갓길에다 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잠깐 비상등을 켜고 옆에 이제 커피 메가 커피 같은 데서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차 앞에서 이거 찍고 있더라고요. 기분이 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불법 주정차 하는 데인데 여기다 차를 세우면 어떡하냐면서 거기서 막 난리 쳤었거든요. 바로 차를 빼고 제가 피했지만 잘한 건 아니어서.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잠깐 서로 이렇게 처리하다가 화장실을 간 사이 여기 개인정보 있는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서 막 찍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특히나 이렇게 놓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거나 밥 먹으러 왔을 때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얘기가 나오면 그런 건 얼마든지 막아드릴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걸 놓고서 퇴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때 내내 계속 돌아다니거나 흐트러뜨리는 거는 이거는 커버가 힘들다. 항상 서랍에 넣어놓고 가시든지 챙겨 가시든지. 여기 근무가 계속 바뀌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리했던 서류들은 본인들이 다 챙겨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흘이나 뭐 2주 이내에는 서류가 쌓여 있으면 가져가서 파쇄하시는 걸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상담 밀려 있을 때, 이게 저겁니다. 마지막에 뭐냐면 일이 잘 되고 고객이 쌓이고 소득이 늘어나면요, 어깨뽕이 그냥 절로 생겨요. 여기는 이제 순천향대병원 쪽에서 일이 일어난 건데, 일을 잘하시는 분들한테 생기는 여기 좀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일이 안 되시는 분보다 일이 잘 되시는 게 어깨뽕이 올라가는데, 뒤에 이제 우리 일이라는 게 하루에 10명을 상담을 하면 이 10명이 뭐 한 40분 또는 1시간에 한 명씩 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올 때만 몰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상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주가 보험 청구인가요? 보험 상담인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보험 상담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보험 상담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제 거 보험 청구해야 되는데 언제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실제로 이제 돈 버는 상담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청구 들어오면 약간의 간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분 정기 먼저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분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력도 좀 쌓였고, 대략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경력이 쌓였다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이제 패턴이 흘러갑니다. 근데 보험 할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 지금 이 사람 할 사람인데, 이제 본인이 걸리게 돼요. 할 사람 안 할 사람이 눈에 어느 정도 보여요. 그냥 이 사람은 해봐야 그냥 청구로 끝이다, 이런 느낌이 그냥 옵니다. 그 정확한 느낌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맞기도 해요. 그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좀 거칠게 나간 거죠. 이제 볼펜으로 그분이 민원 건 표현은 이거예요. 볼펜으로 딱딱 두들기면서 저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이렇게 한 건데, 여기 지금 그분 거기까지 내가 내용을 안 썼지만 그 뒤에서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였냐면 병원의 직원이었어요. 근데 쉬는 날 치료받으러 왔다가 청구하러 온 건데, 만약에 그분이 병원 직원복을 입고 있었으면 또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일반 사복을 입고 있었고, 병원이 워낙 크니까 직원이 한 1,500명 정도 되는 병원이다 보니까 그 병원 직원이 내부 게시판에다가 올린 거예요. 결국 교체. 회사에서는 좀 커버가 힘든 상황에서는 교체하는 게 제일 빠른 사실은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병원이 워낙 강성이고 깐깐하면 병원 자체가 깨지는 수도 있어요. 깨지는 경우는 많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대부분 막기는 막습니다. 대부분 막아요.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여기 내용이 하나가 조금 빠진 것 같긴 한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손해사정사 아시는 분들 계시죠? 주변에 한두 분씩 있을 거예요. 근데 손해사정사 연결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해사정사 연결할 때 연결을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만, 뭐 하지 말라 해도 다 하게 돼요. 하게 되더라고요. 보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대우병원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병원의 원무과 또는 원무팀이라고도 하고 원무부라고도 얘기를 해요. 보통 원무과나 원무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원무과의 장들은 뭐 원무과장, 부장, 팀장 이런 호칭을 씁니다. 근데 원무과에 계시는 그 과장님, 부장님들이 보통 한 8년에서 한 10년 차 정도 될 때 원무과장, 부장 뭐 이렇게 많이들 해요, 팀장은. 근데 소득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대학병원은 많이 받아요. 근데 종합병원, 일반 병원급들은 생각보다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약간의 수입이 생기는 데다 업체에서 조금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손해사정사 연결해서 거기서 보상금이 나오는 부분에 인센티브로 받아가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약간의 밥그릇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말 있죠. 사회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명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잃은 슬픔은 뭐 2년, 3년 가는데 내 재산을 뺏은 사람은 평생 못 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로 내 재산을 뺏어가는 사람 평생 잊을 수 그런 말이 있어요. 약간의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무부장이 이렇게 손해사정사 소개도 시켜줘요. 보통은 환자분들이 원무과에 많이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담한다고 여러 가지 상담해요. 환자분들이 실제로 병원 일을 하면서 이거 꺼야 되는 시간 되면 알려주세요. 네. 병원 일을 하면서 되게 놀라웠던 게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깎는 거 아세요? 깎아요. 난 병원비 깎는다는 얘기 이 일 하기 전에 몰랐어요. 갔는데 원무부장이랑 이제 식사를 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병원비 깎아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막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병원비를 깎을 수가 있나요? 물어봤지. 깎을 수 있는 무슨 여기가 무슨 시장에서 고등어랑 오징어포 사는 것도 아닌데 병원비를 어떻게 깎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니 병원비가 120이 나왔는데 30만 원만 깎아달라고 이렇게 흥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흥정이 되나요? 그랬죠. 무슨 도떼기 시장도 아닌데 된대요. 되는데 자기도 이게 막 되게 불쌍하고 하면은 도와줄 수가 있는데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면 자기도 막 해주기 싫다 이거지. 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여러 가지 상담하면서 나 이거 보험금이 좀 안 나온 것 같은데 뭐 어디 소개시켜줄 사람 없냐고 그러면 이제 손사도 연결시켜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면 수술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본인의 부수적인 소득이 돼요. 급여 자체는 많지 않아요. 원무과장 부장들은. 그런데 우리가 들어오면요 이제 손해사정사 명함들 많이 받으실 거예요. 병원에 있다 보면 와서 명함 주고 갑니다. 명함을 주는 사람들이 보통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손사들이 옵니다. 명함 주고 소개시켜주면 수술이 얼마 드릴 테니 연결 좀 시켜주십시오라는 부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지점장님이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타 보험사 지점장들이 와서 명함을 주기도 합니다. 같이 일하자고 같이 하자고 진짜 그래요. 근데 그분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지점장들이 명함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 병원 같이 우리 지점으로 가져옵시다 이러거든요. 못 가져가죠. 내가 잡고 있는데. 그분은 그 일하는 직원이 병원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막 꼬시러 옵니다. 두 번째는 우선 넘기시면 되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손사를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하는 것도요.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알선해주는 것도. 근데 다 하죠. 다 합니다. 법적으로 위반이 돼도 많이들 하는 게 지금 뭐 세상에 많이 있죠. 뭐 안마 시술소나 성매매나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다 안 되는 거지만 그죠? 다 합니다. 그냥 뭐 그거랑 너무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는 무리가 있겠지만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대신에 문제가 안 되게끔 하세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소개시켜 달라고 고객이 직접 물어봐요. 예, 끝났습니까? 잠깐 쉬겠습니다.
10분 쉴게요.